할머니,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데 떨리지 않으세요? 지은이가 제 옆에서 서둘러 진열대를 정리하며 물었다. 나는 손에 든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난 그냥 바닥이나 반짝이게 닦으면 그만이야. 떨릴 일이 뭐 있겠니?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엔 약간의 긴장이 스며들어 있었다. 새벽부터 백화점 안은 무언가 무겁고 팽팽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늘은 정말 대단한 행사잖아요. 지은이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말을 이었다. 외국에서 온 VIP 손님들이 오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국제 자선 기금 모금 행사를 우리 백화점에서 연다더라고요. 신세계 백화점 사장님은 물론이고 회장님까지 직접 참석하신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그렇구나 라고 답한 뒤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할머니, 오늘 좀 조심하세요. 부장님이 완전히 칼날 같으시대요. 지은이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덧붙였다.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민, 저쪽 플로어 점검 다 끝냈어? 행사 총괄을 맡은 박민석 부장이었다. 검은 정장에 구두까지 반짝이는 그의 모습은 멀리서도 단번에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굳은 표정이 더 선명해졌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은 이 백화점 문턱을 다시는 넘지 못합니다. 다들 명심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명품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다. 순간 공기가 더 무거워진 듯했다. 박민석 부장은 지은이 옆에 멈춰 서더니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직도 이 상태입니까? 행사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그의 말투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성민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그는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성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준비 상태가 이게 뭐예요? VIP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성민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번엔 박민석 부장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바닥을 닦고 계세요? VIP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말투엔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다. 곧 정리할게요.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곧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줘선 안 됩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바닥에 툭 던지며 내뱉었다. 정말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과 일하려니 힘드네요.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지은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런 건 익숙하니까 걱정 마. 나는 담담히 웃어 보였다. 다른 팀에서 들었는데 박 부장이 오늘 잘하면 승진할 거래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더 엄격한가 봐요. 그 순간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못 온대요. 김 대리가 숨을 몰아쉬며 박민석에게 달려왔다.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엔 긴박한 메시지가 연달아 떠 있었다. 박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깔렸다. 지금 무슨 소리야? 김 대리는 땀범벅이 된 이마를 손으로 훔치며 말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행사에 못 나온다고 방금 연락이 왔어요. 박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야, 행사 시작 5분 전이야.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는 그동안 뭐 했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그의 분노 어린 고함이 행사장을 뒤흔들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사장님도 오시고 VIP 행사인데 이게 뭐야? 박민석이 김대리에게 성큼 다가가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를 보였다. 너 행사 끝나고 사무실로 와. 김대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 시간이 없으면 네가 통역을 하든가. 박민석이 소리쳤다. 지금 3분 남았어. 이거 못 고치면 너 잘리는 거야. 알겠어?
행 사장은 갑작스런 소동으로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김 대리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절망이 그의 눈빛에 가득 찼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사장님,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터지자 행사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박민석은 재빨리 넥타이를 고쳐 매고 허리를 곧게 폈다. 정재호 사장과 장경수 회장이 느린 걸음으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묵직한 위엄이 느껴졌다. 박민석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다. 사장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통역사 문제는 해결될까? 박민석 부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거대한 행사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빗자루를 다시 들며 나는 조용히 내 할 일을 이어갔다. 어쨌든 바닥은 깨끗해야 하니까. 정재호 사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박민석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박 부장,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빈틈없이 잘 해내. 이어 장경수 회장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행사 잘 치르면 성과 평가에 큰 점수를 줄 거야. 실수 없이 매끄럽게 진행해. 박민석은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살짝 굽히며 대답했다. 예,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완벽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VIP 도착하셨습니다. 직원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글로벌 투자그룹 로엘 인터내셔널의 수장 에드워드 로엘이었다. 그의 여유로운 걸음과 입가에 머문 미소는 행사장의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박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통역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행사장은 점점 더 팽팽한 긴장으로 채워졌다.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 행사를 진행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사회자의 밝고 힘찬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은은한 조명이 무대를 감싸고 고급스러운 배경음악이 흐르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직원들이 잔에 샴페인을 따르고 명품 브랜드의 신제품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무대 위에서는 브랜드 대표가 환영사를 시작했다. 오늘 이 행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에 보답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행사장은 격식과 품격이 어우러진 완벽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대 뒤편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박민석과 직원들의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다. 어떻게 해요? 아는 통역사들한테 다 연락해봤는데 다들 지금 못 온대요. 성민이 굳은 얼굴로 속삭였다. 박민석은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말했다. 계속 연락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야 해. VIP 연설 시작되면 우린 진짜 끝장이야. 지은이도 땀을 흘리며 말했다. 부장님, 혹시 다른 방법이, 지금 무슨 방법이 있겠어? 박민석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회장님 앞에서 이런 일이 터지다니 터무니없어. 행사는 그런 혼란을 모른 채 차분히 이어졌다. 이제 오늘의 주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로엘 인터내셔널의 대표 에드워드 로엘님께서 특별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로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회자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박민석 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은
마치 터무니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 같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장난으로 보입니까? 그의 목소리엔 짜증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여기서 더 어지럽히지 말고요. 그 말에 마음이 주춤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주변에서 모두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젊었을 때 외국에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나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 통역일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말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박민석의 눈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바닥이나 닦던 할머니가 무슨 통역을 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나는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말했다. 괜찮아요, 부장님. 저를 한 번만 믿어보세요. 오늘 이 행사가 망가지지 않게, 부장님이 곤란해지지 않게 제가 잘 해낼게요. 박민석은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해보세요. 하지만 실수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불안이 묻어 있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자, 그럼 에드워드 로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에드워드 로엘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의 옆으로 걸어갔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나와 로엘에게 쏠렸다. 손에 든 빗자루는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였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할 수 있어. 이 사람들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에드워드 로엘이 입을 열자 나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차분히 한국어로 옮기기 시작했다. 행사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나는 오랜만에 되살아난 기억을 더듬으며 최선을 다했다. 박민석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아주 조금씩 안도감이 스며드는 듯 보였다. 박민석 부장은 잠시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갈등과 망설임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며 VIP 연설이 시작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결국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되면 저는 책임 못 져요. 절대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성민을 재빨리 불렀다. 성민, 여성 유니폼 있지? 얼른 가져와서 할머니께 드려. 지금 내 차림으로는 통역을 하기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오를 준비를 끝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에드워드 로엘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우며 사방이 고요해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에드워드 로엘이 느긋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다. 나도 조심스럽게 단상으로 올라갔다. 강렬한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에 발을 내디딘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끼는 무대 위의 설렘이었다. 뒤편에서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잠깐, 저분 청소하시는 할머니 아니세요? 맞네. 매일 복도 닦으시던 분이야. 근데 왜 저기 올라가신 거지? 설마 통역사가 없어서 저분이 대신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청소만 하시던 분이 통역을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엔 혼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고 몇몇은 터무니없다는 듯 웃음까지 터뜨렸다. 나는 그 시선을 고스란히 느꼈다. 오랜 세월 바닥을 닦으며 익숙해진 눈초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손을 살짝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에드워드 로엘이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to be here. 그의 첫 마디가 울리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Today marks a very important milestone.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더 이상 웅성거림은 없었다. 직원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당혹감이 떠올랐다. 나는 오랜 시간 묻혀있던 내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수십 년 전, 저는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일. 그건 제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로 보였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꿈만으로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젊은 나이에 열정 하나로 낯선 나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이 힘들었지만 그땐 그 모든 게 꿈을 위한 발판이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집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곳은 잡지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저택이었어요. 잘 가꿔진 정원과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가족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평화롭고 따뜻했죠. 그 집의 주인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었어요. 품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죠.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환영하는 미소를 잊지 않으셨어요.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엘리자베스는 주방에서 저를 맞아주며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녀의 어린 아들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영리하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였어요. 처음엔 저를 낯설어하며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줬죠. 그 아이의 맑은 눈빛과 끝없는 질문들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줬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공부도 돕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놀기도 했죠. 기억 속 데이비드는 금빛 머리카락과 푸른 눈을 가진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죠. 제가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면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며 웃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당시 사업으로 무척 바빠서 데이비드를 자주 제게 맡기셨어요. 저는 그 아이와 퍼즐을 맞추고 공원에서 산책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게 가족 같은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에드워드 로엘의 연설이 이어지며 나는 그의 말을 차분히 옮겼다. Over the years, I've learned that connecting people. 수년간 저는 사람들을 잇는 일이 행사장은 고요했고 내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박민석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잦아들었고 나는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연설을 이어갔다. 데이비드와의 기억, 엘리자베스의 따뜻함, 그리고 꿈을 향한 그 시절의 열정.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내가 통역을 마칠 때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에드워드 로엘은 연설을 끝내고 내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Thank you. 그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박민석이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엔 미안함과 감탄이 묻어 있었다. 나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이제 바닥이나 다시 닦아야겠네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수십 년 전 꿈꿔왔던 무대 위에 나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고요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며 데이비드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철컥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죠. 이 소리가 우연일 리 없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데이비드, 방으로 가. 갑작스런 제 표정에 놀란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다가 손잡이를 꽉 쥔 채 숨을 죽였어요. 그러자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낯선 두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점점 가까워졌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을 삼키며 저는 주방으로 살금살금 이동해 가장 묵직한 주물 프라이팬을 손에 쥐었어요. 일부러 소리를 내기 위해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쾅! 그 소리에 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단호히 섰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한 명이 저를 밀치려 했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팔로 그를 밀어내며 몸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때 다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고 얼굴을 맞은 저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나 프라이팬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한 명이 신음을 내며 물러섰어요. 하지만 곧이어 다른 남자가 제 허리를 세게 쳤고 저는 주저앉으며 숨이 턱 막히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어요.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무거운 냄비를 집어들고 데이비드를 지키기 위해 다시 휘둘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도둑들은 주춤했고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도와주세요! 필사적으로 외쳤고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도둑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저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데이비드는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그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 몸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삐끗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몸은 마치 짓밟힌 듯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꿈과 희망이 멈춰버린 듯한 무력감이었어요. 이대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며칠 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영 씨, 괜찮아요?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그러곤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작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에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때 문가에서 작은 그림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데이비드였죠. 아직 어린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묻어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따뜻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데이비드의 따뜻한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얹혔고 엘리자베스도 제 손을 다시 잡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에요.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은은한 빛을 뿜는 네잎 클로버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Yes, you do. You deserve all the good this world can give you. 그 순간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따스함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아빠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게 얼어붙었죠. 미뤄왔던 귀국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짐을 싸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사장의 무대 위에서 저는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리며 에드워드 로웰의 연설을 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국어로 옮길 때마다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겹쳐졌어요. Over the years, I've learned that courage comes from the most unexpected places. 수년간 저는 용기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졌고
저는 그 소리에 힘을 얻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에드워드 로웰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Thank you.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박민석 부장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미안함과 감탄이 섞여 있었죠.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바닥이나 다시 닦아야겠네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수십 년 전 꿈을 향해 달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청중의 박수가 잦아들자 저는 문득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떠올렸어요. 그 작은 물건은 제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용기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박민석 부장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살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았죠. 그 순간 행사장은 다시 평온함으로 채워졌고 저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러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동생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였다. 병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마르고 창백한 얼굴, 초점이 흐려진 눈빛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깨달음이 밀려왔다. 이제 내가 이 가족을 떠받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치료비,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 무거운 현실 앞에서 제 꿈은 너무도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결국 저는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을 접었다. 손에 쥐고 있던 희망의 조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 후로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뜻밖에도 제 꿈이었던 통역사가 되어 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truly an honor to be with you.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뒤편에서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통역하는 거야? 청소부 아니었어? 어떻게 저렇게... 하지만 저는 그 소음들을 잊고 오직 무대 위 VIP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말이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어요. Today is a day to commemorate a special milestone in our long partnership. 오늘은 저희 오랜 파트너십에 특별한 이정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그의 연설이 이어질수록 저는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For mutual success and growth, we look forward to a thriving future. 우리는 상호 성공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박민석 부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죠. 뒤편의 지은과 성민도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연설이 끝나갈 무렵 에드워드 로웰의 시선이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Thank you to the President and Chairman for inviting me to this department store today. 오늘 저를 이 백화점에 초대해 주신 사장님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순간 그의 다음 말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There is one more person I need to thank. 그리고 또 한 분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행사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적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저를 돌봐주셨죠. 그 시절 저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따뜻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She was badly injured. Her ribs were broken and those scars stayed with her for a long time.
그분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죠.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So even now I want to say thank you. I am still grateful to this day.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Do you remember me? 시간이 멈춘 듯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 그 푸른 눈빛, 갑자기 기억 속 금발머리의 작은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데이비드. 설마 이 사람이 그때 그 아이일 리가.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은 제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데이비드, 너였구나.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대 위에서 떨림없이 울렸어요.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에드워드 로엘, 아니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고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박민석 부장이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과 성민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죠. 저는 데이비드와 마주한 채로 속삭였어요.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니 나도 정말 기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연설이 끝난 뒤 행사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빗자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네잎클로버 펜던트처럼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데이비드와의 재회 그리고 오랜 꿈을 다시 만난 이 순간은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박민석 부장이 다가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날이네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나도 그래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대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분명했어요.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였죠. 병원 침대 위에서 엘리자베스가 제 손에 쥐어줬던 바로 그 펜던트. 행운과 감사의 상징으로 제게 전해졌던 그 물건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순간이 생생히 되살아날 뿐이었습니다. Thank you. Even now, I am grateful. 데이비드의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입술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떨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데이비드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고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행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저와 데이비드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그리움과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껴안고 울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행사장은 잠시 정지된 듯 했고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자기 왜 저러고 울지? 무슨 일이지? 백화점 회장과 사장, VIP 손님들까지 놀라움과 당혹감 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저와 데이비드는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행사장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데이비드가 다시 무대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ere is something I need to share with you today.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차분히 그의 옆에 서서 통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셨던 또 다른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나영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신 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죠. 행사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데이비드는 신세계 백화점 회장과 사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김 회장님, 박 사장님,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신세계 백화점의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깐 정적에 잠겼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아픔과 슬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도 그의 손을 힘주어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그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했어요. 긴 기다림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행사장의 소란이 점차 잦아들며 사람들은 여전히 방금의 일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 했어요. 박수 소리가 서서히 사그라질 때 제게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박민석 부장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얕잡아 보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덕분에 행사가 이렇게 빛날 수 있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과 성민이 저를 향해 뛰어왔어요.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지금까지 본 할머니와 완전히 달랐어요. 지은이 제 손을 잡으며 감격에 찬 눈빛으로 저를 봤고 성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짜 대단하셨어요.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됐어요. 그때 회장님과 사장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훌륭한 연설과 통역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깊은 존경을 담아 제게 고개를 숙이셨죠. 사장님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나영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가 더 특별해졌습니다. 그러곤 박민석 부장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박 부장, 이런 훌륭한 분을 모셔오다니 대단하군. 정말 잘했어. 회장님의 칭찬에 박 부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곤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지은과 성민의 따뜻한 손길이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줬죠. 감동이 잦아들 무렵 데이비드가 다시 제 앞에 섰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나영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통역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수십 년 전 포기했던 꿈이 다시 제 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Yes, David. It would be my honor. 네, 데이비드. 제게 큰 영광이에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Thank you. This means more to me than I can say.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소리 속에서 새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데이비드가 무대를 내려가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죠. 행사장은 점차 정리되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빗자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손엔 꿈이 다시 쥐어져 있었고 마음엔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그럼 건강하세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